네, 안녕하세요. 벅차는 비트코인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짧은 영상 간단하게 찍고 끝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책이나 영상 보다 보면 유량과 저량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량분의 저량이라는 분수 비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경제학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으셨다면 이 개념이 특히나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해할 때 되게 도움됐던 비유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 상상을 하면 되게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목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이미 욕조에 담겨져 있는 뜨거운 물을 그 총량을 저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저량은 현재까지 누적된 통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수도꼭지에 물이 쭉 나와서 그걸 다 모아놓은 양이에요. 영어로는 스탁이라고 하니까 그 개념이 이제 연결되실 겁니다. 유량은 뭐냐면요, 수도꼭지를 내가 틀어서 일정 시간 동안 나온 물의 양입니다. 콸콸콸 흘러나온 그만큼이요. 영어로는 flow라고 하니까 맞죠. 그래서 유량을 얘기할 때는 중요한 게 항상 특정한 시간 단위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정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1분 동안 흘러나온 물의 양, 10분 동안 틀어놨을 때 흘러나온 물의 양,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경제학적인 개념에 대응시켜 보면 여기 표랑 같아요. 당신의 자산은 저량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연봉이 유량적인 개념이에요. 즉 내가 1년 동안 콸콸콸 새어 나오는 연봉, 그리고 그걸 다 모은 것이 자산. 수출 누적 100만 불 달성, 이런 거 옛날에 역사책에서 전 봤었는데, 그런 건 저량의 개념이고 다 누적된 거니까 올해 우리가 얼만큼 수출했다, 2024년 수출액은 유량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개념이랑 연계를 해보자면 총 체결된 전체 수량은 이제 저량적 개념이고, 하루, 1년 혹은 뭐 이번 반감기 내에 새로 체결되는 수량은 유량적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빠르게 설명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량분의 저량 비율, 영어로는 이제 stock to flow ratio라고 하거든요. 이거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은 오스트리아 학파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돈을 설명하기에 적합해서 쓰는 겁니다. 특히나 사이페딘 아모스가 쓴 달러노의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랑 피아트 스탠다드 보면 이 용어가 둘 다 나오거든요. 요거 제가 책 읽다가 피아트 스탠다드 찍은 건데, 여기 보시면 금이 전 세계의 공통화폐로 출현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금속 중에서 유량분의 저량 비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량분의 저량 비율이 커서 금이 돈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은 이겁니다. 다른 재화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똑같이 돈도 결국 시장에서 경제의 주체들에게 의해 선택되기 마련이라고, 혹은 그래야 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경제의 주체들은 그럼 어떤 돈을 선택할까요? 본인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돈이겠죠? 그런 돈은 어떤 돈일까요? 힌트는 이 오렌지 네모 위에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판매성을 가진 상품을 돈으로 고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판매성이란 것은 뒤에 나온 대로 재화가 미래에도 시장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입니다. 내가 뭐 어떤 돈인지 모르겠지만 이 돈을 썼을 때 내가 미래에도 무언가를 살 건데, 뭐 짜장면도 사고 뭐 택시도 탈 건데 똑같은 만큼만 내도 되는지, 아니면 미래엔 더 많이 줘야 되는지, 혹은 더 적게 내도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한다는 거죠. 당연히 더 적게 내거나 똑같이만 내는 돈이 가장 좋은 돈이고 그런 걸 선택하겠죠. 근데 이렇게 재화가 선택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네트워크 효과가 강해서 한 가지만 선택될 수 있어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즉 마을 혹은 국가의 모든 수요가 그 하나로 집중되는 거고, 통신과 교통이 발달한 지금에서는 전 세계인의 수요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인간은 그 수요가 큰 현상을 절대 두고 보질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초과 수요를 당하고 있는 그 재화의 공급을 항상 늘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사람이 이게 진짜 시간에 초월하는 판매성이 있네, 내가 이거를 모아놔야지, 이런 거는 가능한데, 모두가 그걸 원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이제 공급이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흔히 드는 예시가 이제 요즘에 샤인머스켓 같은 것도 수요가 과하게 유지되면 뭐 공급을 분명 늘립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해내고, 뭐 거기에 연구를 위한 돈이 쏠리고 하면서 자원이 쏠리면서 결국엔 공급이 다 늘어납니다.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보면 아프리카의 옛날 아그리비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구슬을 화폐로 썼던 아프리카 마을 부족에 대한 얘기인데, 유럽인들이 그걸 보고 본토에 가서 자기네들 기술로 그 구슬을 엄청 많이 만들어 와서 그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 상황을 유량분의 저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아그리비드의 유량분의 저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유럽인들이 엄청 많은 아그리비드를 갖고 들어오는 건 유량이 엄청 커지는 현상입니다. 물론 저량도 늘어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량,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온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량이 커지게 되면 분수는 전체적으로 작아집니다. 아까 유량분의 저량이 커야 돈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데 유량분의 저량 이 비율 자체가 작아졌기 때문에 돈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현실 예시에서도 갑자기 아그리비드가 늘어나니까 누군가는 갑자기 부자가 돼버리고 구매력을 강탈돼버린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가 돼버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그리비드는 결국 공급의 증가로 시간적 판매성이 약해진 겁니다. 이걸 그나마 잘 유지하는 게 금입니다. 역사적으로. 금은 어쨌든 채굴이 어렵고 비용이 지속적으로 드니까 유량이 아직까지 급속도로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량분의 저량이 비교적 크게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금보다도 유량분의 저량 비율이 훨씬 더 크게 유지되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지나면서 유량이 계속 줄어듭니다. 저량은 그냥 2100만으로 항상 고정이고 유량은 계속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반감기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은 뭐 3.125, 나중에는 그거의 또 절반, 그거의 또 절반, 그거의 또 절반 계속 줄어듭니다. 나중에 0까지 가겠죠. 보통은 초과 수요를 겪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죠. 왜냐면 나중에 가서는 결국엔 공급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2100만 기로 절대적 희소성을 보장하는 그렇게 고정되어 있다 보니 유량분의 저량이 작아지지 않고 계속 커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채굴 다 끝나면 물론 0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이제 유량이 0이라서 유량분의 저량 비율이 무한대로 치솟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돈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